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계속 논란이 있을 거긴 해요. 왜냐하면 분명히 이걸 사용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과연 그러면 보형물을 쓰지 않고만 수술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거나 환자가 또 원하는 대로 또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. 지금 2025년 현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재료? 코어 성형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보통 실리콘이나 고르텍스 두 재료는 주로 콧대를 높이기 위한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, 코끝 쪽에 어떻게 보면 연고를 좀 대체하는 개념의 이제 보형물 개념은 매드포어나 메쉬 이런 재료가 사용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 조직을 뗀 건 아니지만 동종진피, 기증진피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도 있잖아요. 여러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보형물이라고 얘기하진 않죠. 그러니까 그 성분 자체를 합성해냈다기보다는 인체에서 떼낸 거잖아요. 단지 그거를 가공해서 이식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, 그래서 이제 보형물이라고 부르진 않죠.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계속 논란이 있을 거긴 해요. 뭐 앞으로도 그럴 거고 현재도 그렇고. 왜냐하면 분명히 이걸 사용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당연히 이렇게 일정 퍼센트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과연 그러면 보형물을 쓰지 않고만 수술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거나 환자가 또 원하는 대로 또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. 예를 들면 콧대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보형물을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, 쓸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나? 작은 양을 높일 때는 자가진피 아니면 뭐 기증진피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, 자가진피나 기증진피 둘 다 많이 흡수돼요. 그러니까 많이 높이기 원하는 분한테는 적합한 재료가 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늑연골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이 높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늑연골을 떼고 싶지 않다 환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적죠.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가 남는데, 사실 보형물은 전혀 흡수되지 않고 전체량이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. 실리콘이나 고르텍스는 처음에 넣을 당시와 거의 어떤 그 부피감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, 진피는 사실 꽤 많이 흡수는 돼요. 그게 이제 자가든 동종진피, 기증진피든 간에 흡수가 많이 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과교정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두껍게 많이 좀 넣으려고 하고, 근데 그게 이제 한 6개월, 1년 정도 지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반 이상 보통 빠지죠. 지금 2025년 현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재료? 실리콘과 고르텍스. 그 중에서도 실리콘, 고르텍스는 쓰는 비중이 훨씬 더 낮고 실리콘이 가장 많고, 자가 재료도 어쨌든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쓰여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, 그렇지만 콧대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재료는 압도적으로 실리콘이긴 하죠. 사실 흡수가 안 된다는 거는 예측한 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잖아요. 부작용 생길 수 있지만 또 나온 모양이 제일 예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재료가 안전은 한데 모양이 원하는 수준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실리콘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냐라고 반문을 하자면 그렇지는 않다. 근데 이제 모양을 바꾸고 싶다, 모양이 불만족이다, 그러면 보형물 교체하고 연골 조금 더 써서 코끝 성형을 하고,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제술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. 가장 좋은 재료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. 사실 실리콘보다 더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의사들도 실리콘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데, 어떻게 보면 일정한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다른 본인의 조직을 또 뗄 필요성이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실리콘을 쓰는 사람이 실리콘이 제일 좋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,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환자분도 선택을 하는 거죠. 항상 뭐 실리콘 쓰는 분한테는 구축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은 항상 하죠.